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덕팔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으니 비록 글자 한자 읽을 줄 모르고 30을 넘긴 나이에도 아내 한 번 얻지 못한 바보 같은 사내였으나 그 맑은 심성은 봄날 아침 이슬처럼 순수하였습니다. 덕팔아, 오늘도 감자밭 매러 가느냐? 이웃집 할멈의 물음에 덕팔이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팔이의 웃음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도 같았으니 누구든 그 웃음을 보면 덩달아 마음이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흐흐, 예. 오늘은 감자가 많이 크지 않았는지 살펴봐야지요. 덕팔이는 거친 삼배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봄날 뛰노는 송아지처럼 가벼웠습니다. 덕팔이가 일하는 감자밭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날따라 하늘은 먹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소나무 가지 사이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장대비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비가 이리 세차니. 덕팔이는 서둘러 감자밭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가녀린 팔과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긴 머리카락. 분명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덕팔이는 얼른 달려가 쓰러진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고 입술은 붉게 익은 석류처럼 붉었으나 핏기가 없었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는 감겨 있었고 버들가지 같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덕팔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여인의 숨결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원의 집은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덕팔이는 자신의 거친 등에 여인을 업고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덕팔이는 운명처럼 해령을 만났으니 이날이 바로 덕팔이의 인생이 뒤바뀌는 첫날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떨어져 초라한 오두막에 내려앉은 듯 고귀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은 실로 묘한 것이니 때로는 가장 뜻밖의 길목에서 인생이 바뀌는 법이옵니다. 덕팔이의 초라한 초가에 데려온 여인은 사흘 밤낮을 앓다가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봄날 꽃잎이 핀 듯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이른 아침 산속을 흐르는 맑은 계곡물 같았습니다. 덕팔이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으니 그간 정성껏 미음을 끓여 먹이고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어주며 정성을 다했던 터였습니다. 여인은 스스로를 해령이라 소개하였습니다. 해령의 몸은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녀렸으나 그 눈빛과 말투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덕팔이가 무릎을 꿇고 수발을 들자 해령은 처음에 당혹스러워하였으나 이내 그의 순박한 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머슴에 불과하오니 이런 초라한 곳에 계시기 송구하옵니다. 덕팔이의 말에 해령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꽃잎 사이로 비치는 달빛 같았습니다. 덕팔이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령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내는 손짓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대대로 양반 가문에서 내려온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부지런히 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마을에서 최고의 쌀로 미음을 끓여 해령에게 바쳤습니다. 어느 날 덕팔이는 감자를 캐 돌아와 뜰 앞에서 흙을 털다가 해령이 조심스레 물동이를 길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겨우 병석에서 일어난 몸으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안타까워 뛰어가 물동이를 대신 들려 하였으나 다급한 마음에 발이 엉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동이는 깨어지고 물은 사방으로 튀었으며 덕파리는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해령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내 가을 하늘의 웃음소리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덕파리도 함께 웃었으니 두 사람의 웃음은 봄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파리의 집에 묵고 있는 여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파리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해령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해령의 눈빛이 따스해질 때마다 덕파리의 가슴에는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듯한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보름달이 3번 떠오르고 지는 동안 해령은 덕파리의 초라한 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 피어났으니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면 저절로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해령의 섬세한 손길은 덕파리의 거친 살림살이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글바닥은 매일 쓸려 깨끗해졌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에이 덕파리는 마을 장터의 나무를 팔러 가면서 해령에게 말했습니다. 해질녘에 돌아오겠소이다. 문단속 잘하시고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해령은 봄날 꽃망울 같은 미소로 그를 배웅하였습니다. 덕파리가 떠난 후 해령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승 나리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마당 밖에 서 있는 중년의 사내는 양반지 파인으로 보였습니다. 해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여기를 찾았소? 대감께서 온 나라를 뒤지라 하셨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약혼식이 곧 있사옵니다. 해령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운명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해령의 몸에서는 꽃이 비시들듯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덕파리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덕파리네 집에 머무는 여인이 사실은 한양의 정승 따님이라더라.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왔다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덕파리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령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만 창가에 놓인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으니 그것은 해령이 늘 품에 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파리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비단 주머니를 어루만졌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덕파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의 서당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덕파리에게 나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내 마음의 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해령 올림. 편지를 들은 덕파리의 눈에서는 빗방울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지는 듯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손을 가진 그 여인이 왜 그토록 품위 있게 행동했는지, 왜 때때로 슬픈 눈빛을 보였는지를. 이제 덕파리는 결심했습니다. 해령을 찾아 한양으로 가리라. 비록 그가 글자 한자 읽을 줄 모르는 시골 머슴일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파리의 운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하였으니 덕파리는 어깨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한양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골 머슴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덕파리에게 한양은 그저 듣기만 했던 먼 나라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으니 무거운 것은 앞으로 닥칠 난관에 대한 걱정이요. 가벼운 것은 해령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덕파라, 내가 무슨 정신으로 한양까지 간단 말이냐? 정승 따님을 찾아간다니 제정신이냐? 마을을 떠날 때 노인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으나 덕파리의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해령의 모습이 봄날의 꽃잎처럼 선명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해령이 남긴 옥비녀를 품에 안고 덕파리는 날이 저물도록 걸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덕파리의 등을 내리쬐었습니다. 땀방울은 마치 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길가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때로는 너른 들판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까 드디어 덕파리의 눈앞에 한양의 성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고 웅장한 성벽과 그 안에 빽빽이 들어선 기와집들,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덕파리는 잠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 머슴의 눈에 한양은 그저 신기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승댁은 어디쯤 있소? 덕파리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덕파리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물었습니다. 마침내 한 노인이 친절하게 정승댁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북쪽 고을, 저 큰 기와집이 바로 정승댁일세.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갈 일이 뭐가 있겠나? 노인의 말에 덕파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혜령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자 다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정승댁 앞에 다다른 덕파리는 그 웅장한 규모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위험 있는 표정의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누구십니까? 이곳은 정승댁입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군사의 호통에 덕파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혜령이 남긴 옥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는 혜령 아가씨를 뵈러 왔소이다. 이것은 아가씨께서 남기신 물건이오. 군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그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이 지긋한 하인이 나와 덕파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혜령 아가씨를 아는가? 어디서 만났느냐? 덕파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혜령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보살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마음에 봄바람을 불어넣었는지. 하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덕파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승댁의 안뜰은 더욱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꽃들은 화려하게 피어 있었고 연못에는 붉은 비단을 두른 듯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생전 처음 보는 사치스러운 광경에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인은 덕파리를 작은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가씨께 알려드리겠소. 덕파리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과연 혜령은 그를 만나주려 할까? 그 고귀한 양반가의 따님이 시골 머슴을 기억해 줄까? 덕파리의 마음은 가을날 낙엽처럼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때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운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정교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덕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덕파리? 혜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덕파리는 벌떡 일어섰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랜 시간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파라, 내가 어찌 여기까지... 혜령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습니다. 덕파리는 그저 서 있을 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천 마리의 나비가 날개를 퍼덕이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가씨를 다시 뵙고 싶었소이다. 덕파리의 순박한 고백에 혜령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은 봄날 첫 비처럼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적셨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대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오. 혜령이 다가와 덕파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덕파리의 손을 감싸자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온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아가씨, 소희는 비록 글자 한 자,
읽을 줄 모르는 시골 머슴이오나 아가씨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어느 양반 못지않 사옵니다. 덕파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는 더 많은 이슬이 떨어졌습니다. 덕파라, 내가 곧 혼인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혜령의 말에 덕파리의 가슴은 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혜령의 입에서 직접 듣자 현실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었소이다. 그러나 소희는 그저 아가씨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뵙고 싶었소이다. 혜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덕파리를 데리고 정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내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의 능선은 마치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듯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라오. 나의 비밀 정원이지요. 작은 정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자 아래로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꽃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혜령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파라, 나는 그대가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고 있소. 그대의 마음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러나 소희는 시골 머슴이고 아가씨는 정승댁 따님이라. 그것이요? 덕파리의 말에 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소이다. 마음이 서로를 향하는데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이까? 덕파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혜령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령 아가씨, 소희는 비록 가진 것 없는 머슴이오나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천길 물도 건너고 만길 산도 넘을 수 있소이다. 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소? 석양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혜령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덕파라, 나는.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령은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이 오시는 것 같소. 빨리 숨어야 하오. 혜령은 덕파리를 정자 뒤편의 나무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멈추었습니다. 혜령아, 어디 있느냐? 내 약혼자가 곧 도착한다. 준비해야 한다. 정승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령은 덕파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을날 단풍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후에 들어가겠나이다. 혜령의 대답에 정승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혜령은 덕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 봄날의 꽃잎처럼 부드럽게 얽혔습니다. 덕파라, 내일 밤 동원 뒤편 소나무 아래서 기다리시오. 그때 내 대답을 들려주리다. 혜령의 말에 덕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천년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령은 돌아서서 정자를 벗어났고 덕파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파리의 가슴 속에는 환한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덕파리는 은밀히 정승댁을 빠져나와 한양의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을 때 덕파리는 약속한 대로 동원 뒤편 소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어스름한 빛만을 내리비추었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덕파리의 가슴은 빗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혜령의 답을 기다리며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가씨가 오실까? 아니면 나의 헛된 꿈일 뿐인가? 덕파리의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냘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파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달빛 아래 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덕팔아, 이리 오시오. 계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덕팔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여러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으며 그 빛 속에서 정승의 엄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자인가? 내 딸을 유혹한 시골 모습이? 정승의 목소리는 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덕팔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해령은 아버지의 뒤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덕팔이는 소녀를 유혹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는 소녀의 목숨을 구해 주었나이다. 계령의 말에 정승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낱 머슴이 무슨 수로 내 딸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냐? 내가 속은 것이다. 정승은 덕팔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가 내린 가을 아침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덕팔이란 자인가? 어찌하여 감히 정승 대 교수를 흠모한단 말인가? 신분을 망각한 것이냐? 덕팔이는 한순간 두려움에 떨었으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정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비록 머슴이오나 사람의 마음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겠소이까? 계령 아가씨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소인의 마음은 이미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버렸사옵니다. 덕팔이의 담대한 고백에 정승은 놀란 듯했으나 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문 모를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내 놈은 당장 이곳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 거라. 정승의 명령에 하인들이 덕팔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령이 앞으로 나서서 덕팔이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이 사람을 사랑하옵니다. 비록 그가 글자 한자 읽을 줄 모르는 시골 머슴일지라도 그의 마음은 어느 양반보다 맑고 순수하옵니다. 소녀는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옵니다. 계령의 고백에 정승은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인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미쳤느냐? 정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해령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소녀가 어찌 은인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소녀의 마음이 이미 그에게 가 있사옵니다. 정승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팔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비록 신분이 낮사오나 해령 아가씨를 진심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소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해령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사옵니다. 덕팔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정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승의 예벗이었습니다. 여보게, 정승, 자네가 여기 있었군. 마침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네. 정승의 벗은 말에서 내려 정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덕팔이를 한번 보더니 놀란 듯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혹시 덕팔이라고 하는가? 덕팔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승의 벗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자네의 고향 마을에 들렀네.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이 젊은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병든 여인을 정성껏 돌보았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자네의 딸 해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 정승은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승의 벗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더군. 이 젊은이 덕분에 해령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품은 낮지만 심성은 귀하다고. 자네의 딸을 구한 은인이란 말일세. 이 말을 들은 정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정원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승은 덕팔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덕팔이라 하였지? 정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덕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라면 내가 어찌 박대할 수 있겠는가.
정승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혜령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고 덕파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그대가 내 댁에서 글을 배우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혜령과의 혼인은 미루도록 하겠네. 정승의 결정에 덕파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정성을 다해 배우겠사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에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초승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덕파리와 혜령은 정승의 허락 아래 정원을 거닐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길에는 아직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며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정승댁의 별당에서 덕파리는 밤낮으로 글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던 시골 머슴이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모습은 마치 거친 들판에 피어난 매화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붓이 손에 익지 않아 종이를 망치기 일쑤였으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덕파리의 붓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덕파리, 오늘은 어제보다 글씨가 더 반듯해졌구나. 이대로 계속 정진한다면 내년 봄에는 과거를 볼 수도 있겠다. 저당 선생의 칭찬에 덕파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앞으로의 희망이 봄날 햇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덕파리가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혜령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덕파라, 글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냐? 빈을 두며 혜령이 덕파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차를 따르며 덕파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덕파리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으나 눈빛만은 가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내겠소이다. 글자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이리 클 줄 미처 몰랐소이다. 혜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겨울 속에 피어난 매화처럼 덕파리의 가슴을 따스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천 마디 말보다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버님께서 묵객들을 초대하시니 그대도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소. 이제는 글도 많이 배웠으니 시를 짓는 모습을 아버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어떠하오? 혜령의 제안에 덕파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혜령의 격려하는 눈빛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정승 댁 대청마루에는 한양에 이름난 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시인들이었고 덕파리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시를 읊어야 했습니다. 덕파리의 가슴은 깊은 산속 폭포수처럼 요동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있소. 바로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자 지난 계절부터 글을 배우고 있는 젊은이라오. 그의 이름은 덕파리라고 하오. 정승의 소개에 모두가 덕파리를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덕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소문의 그 젊은이로군. 자, 그대의 시를 들려주게. 한 노학자가 말했습니다. 덕파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혜령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령은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격려가 덕파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습니다. 산에 올라 바라본 달빛은 그대의 미소와 같고 계곡의 맑은 물소리는 그대의 목소리와 같네. 비록 이 몸은 미천하나 마음만은 하늘을 나는 학과 같아. 그대를 향한 정성 천년의 바위보다 더 굳으리라. 덕파리의 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노학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다른 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구나. 불과 몇 달 전까지 글자도 모르던 젊은이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니. 정승, 이 젊은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소. 잘 가르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오. 칭찬이 이어지자 정승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덕파리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령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이 떠오른 밤,
덕파리는 정원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혜령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덕파라, 오늘 참으로 훌륭했소. 아버님께서도 크게 만족하셨소. 혜령의 목소리는 밤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덕파리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덕파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아가씨 덕분이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소희는 지금도 시골에서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신분의 벽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파라, 그대의 시에 담긴 마음이 나에게 깊이 와닿았소. 나 역시 그대를 향한 마음이 천년의 바위보다 더 굳소. 혜령의 고백에 덕파리의 가슴은 봄날 꽃잎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혜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아가씨, 소희는 아가씨와 함께할 날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배우겠소이다. 덕파리의 진심 어린 말에 혜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봄날의 모든 꽃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원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파라, 이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소. 우리가 함께할 날이 곧 올 것이오. 혜령의 말에 덕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의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정승은 마침내 덕파리와 혜령의 혼례를 허락하였습니다. 덕파리는 이제 더 이상 시골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식을 갖춘 선비로 거듭났으며 정승의 문화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정승댁 대청마루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로 장식한 혼례상이 차려졌고 덕파리는 화려한 사모관대를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골짜기의 맑은 샘물처럼 맑고 진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맺게 되어 하늘에 감사드리옵니다. 덕파리가 정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대는 나의 사위이니 앞으로 혜령을 잘 보살피게. 혼례식이 끝나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련된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붉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덕파리와 혜령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붉은 촛불 아래 혜령의 얼굴은 연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가, 아니 마님, 이제 저희가 진정 하나가 되었소이다. 덕파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령은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파리, 이제는 서로를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지요. 혜령의 말에 덕파리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혜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방 안에서 춤을 추듯 섞여들었습니다. 혜령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순간 덕파리의 가슴은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혜령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덕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덕파라, 우리의 이 인연이 천년만년 이어지길 바라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 봄날의 나비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덕파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혜령의 비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까마귀 깃털 같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달빛보다 더 환하고 봄날의 꽃보다 더 아름답소이다. 덕파리의 속삭임에 혜령의 뺨은 더욱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덕파리의 옷고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덕파라,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의 것이었소.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애틋하게.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덕파리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해령의 버들가지 같은 허리를 감쌌고 해령의 숨결은 봄비처럼 덕파리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깊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몸은 물과 불이 만나 안개가 되듯 서로를 감싸 안았고 두 영혼은 하늘과 땅이 만나 지평선을 이루듯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앞으로의 긴 여정을 함께할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령아, 그대를 만난 것은 내 평생의 복이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모든 날이 오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오. 덕파리의 진심 어린 말에 혜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덕파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덕파라, 당신은 내 봄이자 여름이자 가을이자 겨울이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아름다울 것이오. 이렇게 시골 머슴 덕파리와 정승 댁규수 혜령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오랜 세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덕파리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고 혜령은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덕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둘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참된 사랑의 본보기로 기억되었습니다. 지금도 달 밝은 밤이면 정승댁 옛 정원에서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